정년 퇴직하고 딱 3년. 이 3년을 못 버티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결정적인 시기를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합니다. 연금이 당장 나오지 않고 씀씀이는 직장 다닐 때랑 똑같이 나가고 자녀 뒷바라지까지 겹치면 그야말로 노후 파산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려주는 사람, 제대로 준비법을 말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자산운용사 대표 김정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년 이후 첫 3년 안에 찾아오는 경제적 심리적 위기를 피하지 못하면 노후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3년을 어떻게 버티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남은 30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누구도 명확히 짚어주지 않았던 현실적인 노후 생존 전략,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재취업과 소득형 일거리, 그리고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고 살아가는 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하시면 노후의 불안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60세에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처음 며칠은 자유롭고 홀가분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불쑥불쑥 들이닥치는 불안이 점점 일상을 잠식합니다. 이 불안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되는데 2023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이 기준을 공식적으로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1천만 명을 돌파하고 2035년에는 무려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노인층으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70세도 청년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노인회에서는 노인의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는 공식 제안까지 했습니다. 아직도 70세인데 일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는데 왜 노인이라고 불리며 혜택만 받으려 하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단순한 나이 조정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와 비용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고령 인구가 늘면 반드시 따라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고독과 외로움,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 지내며 하루 종일 TV만 보는 이웃, 혹은 몇 달째 연락 없는 친구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1인 가구 비율은 2024년 기준으로 약 22%를 넘어섰습니다. 매 5명 중 1명 이상이 혼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혼자 산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문제는 외로움에서 시작되는 심리적 질병입니다. 최근 발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우울증 진료 인원은 최근 5년간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치매와 심장질환까지 유발하는 심각한 건강 리스크입니다. 실제로 영국은 2018년에 외로움부 장관을 만들었고 일본도 뒤따라 2021년에 고독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사람들의 외로움이 자살률과 의료비 증가로 직결된다는 사실이 국가적 위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바로 경제적 부담입니다. 초고령 사회에서는 노인 1명을 부양하기 위해 2에서 3명의 청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령층은 늘어나고 생산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젊은 세대가 부담해야 할 세금과 연금 비용이 늘어나고 복지 예산이 빠듯해지면서 실제로 노인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본인이 스스로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현실이 너무 빨리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년 퇴직을 60세 전후로 마치고 이제 좀 쉬자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 쉬는 시기는 생각보다 짧고 금방 다시 경제적 고민이 밀려옵니다. 특히 퇴직 후 첫 3년, 이 시기가 노후 생존의 분기점이 됩니다. 왜 3년이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금은 아직 안 나오고 씀씀이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국민연금은 62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바로 연금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 학비, 결혼자금, 경조사비, 병원비 등 지출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심지어 아직 자녀가 대학생이거나 결혼 준비 중이라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이 시기에 씀씀이는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출근하지 않으니 집에 있는 시간이 늘고 자연스럽게 간식이나 외식 비용이 늘어납니다. 경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동료가 아니더라도 친구나 친지, 이웃들과의 관계 유지 차원에서 지속적인 비용 지출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 지출이 당연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무심코 계속해서 써버리고 어느 순간 통장의 잔고가 바닥을 드러냅니다. 실제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3년 안에 자산의 절반 이상을 소진한 사례가 전체의 34%에 달합니다. 이 시기를 제대로 넘기지 못하면 그 이유는 연금만으로 겨우겨우 버티는 삶이 됩니다. 소득 없는 생활이 얼마나 불안한지는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은퇴 후 3년이 진짜 노후 설계의 핵심이라고요. 이 시기를 계획 없이 흘려보내면 그 뒤에 30년은 고통입니다. 반대로 이 3년을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지출을 통제하고 새로운 수입 구조를 만든다면 나머지 인생은 훨씬 덜 힘들고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만 넘기면 괜찮아지느냐?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도 위기는 계속됩니다. 보통 은퇴 후 3년이 지나면 슬슬 몸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60대 중반쯤 되면 허리, 무릎, 혈압, 당뇨 같은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병원비가 하나둘씩 늘어나고 이전처럼 무작정 약을 사 먹는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병원 정기검진, 치료비, 보조기기 구입비 등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한 달에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자녀의 결혼 시기가 겹치면 한두 푼이 아닙니다. 혼사비는 평균적으로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자금을 부모가 지원하는 비율은 80%를 넘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신혼집 전세 자금까지 부모가 지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시기에는 단순히 병원비나 혼사비뿐만 아니라 간병의 문제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배우자나 자신이 갑작스럽게 병으로 쓰러지는 경우 간병인을 써야 하는데 하루에 10만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한 달이면 3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 비용은 연금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월 58만 원 수준입니다. 이걸로 병원비, 생활비, 경조사비를 다 감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은퇴 후 10년이 지나면 재정 구조가 아예 바뀝니다. 생활비는 줄어들지만 의료비가 그 이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집에서 밥만 먹고 TV만 보니 돈이 안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병원비가 생활비보다 더 듭니다. 특히 70세를 넘기면 만성질환과 응급 상황이 동시에 찾아오며 의료비는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70대의 연평균 의료비 지출은 약 460만 원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사람 기준이고 만약 큰 수술이나 입원이 발생하면 1년에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본인이 아플 경우야 그렇다 쳐도 배우자가 아프면 두 사람이 동시에 병원에 다녀야 하고 간병 문제까지 겹치면 비용이 2배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70세 이후에는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의료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70세를 넘긴 이후에는 연금만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자산이 없다면 주택연금이나 생활비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마저도 없다면 자녀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건 많은 분들이 절대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 첫 3년 그리고 70세가 되기 전까지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수입 구조를 다시 만들고 지출 구조를 재설계하고 의료비에 대한 보험과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 후 10년 동안은 경제적, 심리적, 건강적인 위기가 연달아 찾아옵니다. 이 시기를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손을 벌리거나 하루하루 버티는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을 가장 확실하게 막아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2의 일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2의 일은 돈을 버는 직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자신만의 방식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의미합니다.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회사를 다녀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퇴직 후에도 내가 가치를 느끼고 의미를 느끼고 소득까지 연결할 수 있는 활동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이런 일을 흔히 라이프워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생 현역이라는 말,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는 그 말이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평생 현역은 단순히 직장에 다니는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의미 있는 일을 계속 찾아가는 자세, 그게 바로 평생 현역입니다. 실제로 요즘은 1인 기업이 대세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의와 책을 쓰며 활동하는 사람도 많고,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며 수익을 얻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은퇴 후 중고 골동품을 팔며 수입을 만들고, 또 어떤 분은 텃밭에서 채소를 키워 작은 수익으로 연결합니다. 제가 아는 조관일 대표님도 70세가 넘은 지금까지 현역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혼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강의 요청을 받고 책을 쓰고 계십니다. 사무실도 따로 임대하지 않고 아파트 안에 방 2칸을 터서 서재 겸 사무실로 쓰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느냐입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 중 65% 이상이 원하면 계속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몰라서 주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자격증 취득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요양보호사, 산림치유지도사, 가정간호사 등은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특히 고령화 사회의 수요가 꾸준한 자격입니다. 하루에 2시간 정도만 꾸준히 투자해도 1년 안에 도전이 가능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시험 합격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공부 자체가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준다는 점입니다.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동네 문화센터, 시니어 인턴 프로그램, 마을 기업 같은 공공 일자리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나 각 지자체는 60세 이상 시니어 인력을 위한 단기 일자리, 시간제 근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해야 기회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여러분의 노후는 어떤 상태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나는 부유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 아니면 빈곤층으로 추락하게 될까?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노후 부유층은 현금 자산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매달 500만 원 이상의 고정 수입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외여행을 큰 부담 없이 다니거나 자녀 결혼 비용도 여유롭게 지원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 다음은 중산층입니다. 이분들은 현금 자산이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월 수입은 약 300만 원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에 더해 개인연금이나 임대 수익이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빈곤층입니다.
이 경우는 현금 자산 3억 원 미만, 월 수입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여기엔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거나 별다른 소득 없이 생활비를 아껴가며 사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2023년 국민연금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노후빈곤층에 해당하는 비율은 무려 43%에 달합니다. 10명 중 4명은 사실상 생계 유지조차 힘든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노후의 삶은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마지막 희망을 자녀에게 걸고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 딸이 잘 되면 나중에 도와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자기 인생을 꾸려나가기도 빠듯합니다. 결혼도 늦어지고 육아도 어려워지고 집 한 채 사는 것도 벅찬 시대입니다. 게다가 부모의 노후 상태가 자녀의 결혼과 배우자 선택에까지 영향을 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결혼정보회사 기호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의 62%가 배우자의 부모 재산 상태를 결혼 조건으로 고려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자녀에게 기대는 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관계가 멀어지고 서로의 삶이 엉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 라이프워크를 찾는 것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든 안 하든 꾸준히 몰입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은 여러분의 자존감과 정신 건강, 그리고 경제적 안정을 함께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3층 연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3가지를 조화롭게 준비하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연금은 50대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55세에 가입해도 60대부터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전략적인 소비입니다. 큰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지출을 줄이면 노후는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외식을 줄이고 교통비를 아끼고 관리비 부담이 적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만으로도 월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분은 생닭 한 마리로 찌개를 끓여 새끼를 해결했다고 하셨습니다. 외식 한 끼가 3만 원 이상 드는 요즘 집밥 한 끼는 1만 원도 채 안 듭니다. 이 차이는 쌓이면 1년에 수백만 원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가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막상 시간이 생기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허송세월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여가 생활도 준비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취미를 단순히 시간 때우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노후의 여가 생활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실제로 노후에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무려 200가지나 넘습니다. 그만큼 선택지는 무궁무진합니다. 산책, 등산, 파크골프, 텃밭 가꾸기부터 유튜브 채널 운영까지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피해야 할 취미도 있습니다. 도박, 사행성 오락, 지나친 주식 단타 매매 같은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순간의 재미로 시작했다가 노후 자금을 통째로 날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0세 이상 주식 투자자의 절반 이상이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노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돈 되는 취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취미입니다.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외롭지 않게 해주는 활동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소득까지 발생하면 금상첨화입니다. 예를 들어 파크골프는 운동도 되고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도 유지되며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유튜브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공유하며 광고 수익도 만들 수 있는 좋은 채널입니다. 이런 실속형 취미는 정신적 만족감과 경제적 보탬을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노후는 더 이상 은퇴 후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다만 그 기회를 준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은퇴 이후의 경제적 위기, 일거리 확보, 그리고 노후 여가 생활의 중요성까지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은 단순히 병원비가 덜 나가는 문제를 넘어서 나이 들어서도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하면 무조건 운동을 떠올립니다. 물론 운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강의 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집 안에만 머무는 생활, 즉 방콕 생활입니다. 퇴직하고 나면 처음엔 좀 쉬고 싶다는 마음이 앞섭니다. 출근 안 해도 되고 누가 뭐라 하지도 않으니 그냥 하루 종일 TV 보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활이 일주일, 한 달, 그리고 1년이 되면 완전히 몸이 굳어집니다. 몸이 굳는 건 차라리 괜찮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마음이 굳는다는 겁니다. 무기력해지고 우울감이 생기고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3명 중 1명은 우울 증상을 겪고 있으며 그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이 사회적 고립, 즉 혼자 있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밖으로 나가는 것이라고요. 꼭 운동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도 좋고 동네 도서관에 책을 읽으러 가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집 안에서 세상 밖으로 발을 내딛는 행동입니다. 너무 오래 혼자 있으면 나도 세상도 서로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꼭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말을 걸고 걷는 시간이라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을 해치는 주범은 술과 담배입니다. 술은 친목 도모의 수단으로 생각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60세 이후의 과음은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깁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간질환 발생률은 40대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특히 간경변, 간암, 심혈관계 질환은 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담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흡연이 65세 이상 노인의 폐질환 사망 원인 1위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퇴직 후에도 흡연을 지속하는 남성의 경우 평균 기대 수명이 8년 가까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70대 시니어 선생님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40대에 담배를 끊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시기라는 말처럼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위해 금연을 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독과 외로움을 혼동하시지만 둘은 다릅니다. 고독은 혼자 있는 상태에서 나름의 즐거움이나 의미를 찾는 것이지만 외로움은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오는 불안과 슬픔입니다. 즉, 혼자 있는 것과 외로워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조용히 책을 읽거나 정원을 가꾸며 보내는 고독은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지만 누구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누가 나를 기억하지 않을까 불안해지는 외로움은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노인의 우울증 발병 위험은 일반 노인의 3.5배에 달합니다. 또한 외로움은 인지 기능 저하를 앞당기고 심장질환 발생률을 30% 이상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발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의미 있는 소통을 이어가야 합니다.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대한노인회가 운영하는 경로당 프로그램이나 실버클럽은 다양한 여가와 교류를 제공합니다. 결국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집 밖으로 나가서 세상과 만나고 술과 담배를 줄이며 사람과의 연결을 잃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지켜지면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활기차고 덜 아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노후를 바꾸는 세 가지 키워드 알려드릴 테니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액티브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을 움직이자는 말입니다. 지하철 한 정거장쯤은 걷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하루에 30분이라도 바깥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 이런 행동이 몸의 활력을 유지시킵니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이 주 3회 이상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경우 고혈압 발생률이 35% 감소하고 당뇨 발병률도 28% 줄어든다고 합니다. 액티브한 생활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면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더 가볍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피곤하고 더 무기력해집니다. 몸을 움직이는 순간 삶이 다시 살아납니다. 두 번째는 인터레스트입니다. 관심, 호기심을 갖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새로운 걸 배우는 게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뇌는 점점 굳기 시작합니다. 호기심이 없다는 건 더 이상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호기심은 젊음을 유지하는 유일한 정신적 비타민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자극을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 치매 발병 위험이 35%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유튜브를 통해 정보에 접근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인터레스트를 유지하려면 꾸준히 질문해야 합니다. 요즘 세상은 왜 이렇게 바뀌는 걸까? 저 사람은 왜 저런 삶을 살고 있을까? 나는 어떤 걸 도전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세 번째는 엔조이입니다. 즐기라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에 해야 할 일로만 가득한 생활을 이어갑니다. 연금 받기, 병원 가기, 손주 돌보기, 반찬 준비하기.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사이에서 얼마나 즐기며 사느냐입니다. 조관일 대표님은 멕시코의 양파 노인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양파를 다 팔지 않는 이유는 그 시장에서의 삶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팔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친구를 만나고 대화를 나누며 그 풍경을 즐기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노후는 그런 시간이어야 합니다. 걷더라도 건강 때문에만이 아니라 바람을 즐기기 위해 걷고 밥을 먹더라도 영양을 채우기 위해가 아니라 맛을 느끼기 위해 먹는 삶. 그것이 엔조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지금을 살아야 진짜 노후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노후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행동해야 시작되는 현재의 일입니다. 아무리 많은 계획과 예산표가 있어도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소설 인간시장으로 유명한 김홍신 작가님은 코로나19 감염으로 20일간 사경을 헤맸던 일을 계기로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대비는 먼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요. 김혜자 선생님도 TV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을 사세요. 눈이 부시게. 맞습니다. 오늘 하루를 얼마나 충실하게 사느냐가 여러분의 노후를 바꿉니다. 내일이 불안하다면 오늘을 채우십시오. 내일이 걱정된다면 지금 당장 몸을 움직이고 관심을 가지고 삶을 즐기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노후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입니다. 액티브하게 움직이고 인터레스트를 잃지 않으며 엔조이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70대, 80대, 90대는 누구보다 생생하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건 여러분도 이미 마음속 깊이 노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맞이할 시간이지만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180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은 60에서 90까지 최소 30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단지 버티며 살 것인지 아니면 주도하며 살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결심 하나가 미래를 바꿉니다. 오늘 외출 한 번 더 하고 사람을 한 번 더 만나고 관심 하나 더 가지는 것. 이 작은 행동이 쌓이면 그것이 곧 노후 준비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이 영상의 댓글에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만의 노후 경험이나 하고 계신 노력들도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이 영상을 꼭 보여주고 싶은 분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형제, 친구 혹은 동료에게 이 영상 한 편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함께 준비해 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단 한 번의 신청으로 1인당 19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모르고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